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창구 카푸치오. 솔로 창구 카푸치오. 솔로 창구 카푸치오. 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부터 시작해 봅시다. 예, 뭐 오늘도 이 국정원 경찰 합작 부정선거. 예. 여기 이제 주체가 하나 더 들어갔죠. 새누리당. 그렇군요. 예.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이요 진실로 거의 접어든 형국입니다. 기정사실화 할 만하죠.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합작 부정선거. 예. 정부 여당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약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부정선거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대선이 그렇습니다. 이 순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이 6월 28일인데 예. 금요일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 동화면세점 앞에서 예.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모으는 그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뜻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갑시다 우리도 그냥. 국민들이 이 분노의 표시를 하지 않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 아래서는 가장 큰 그런 국민에 대한 기만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예. 1960년이죠. 정확하게는 이승만 시절에 그 시절의 민도에서도 예. 그냥 그거는 금품 살포나 이런 정도였지 투표한 바꿔치기 정도였지. 예.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첨단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 여러 기관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조직적인 관권 선거는 일찍이 없었는데 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끓고 있지만은 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노 안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경향신문이 현재 상황을 잘 요약했습니다. 예. 정부 여당과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각종 네거티브 전략을 수립하는데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와 국정원을 통해 여권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선거 커넥션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선 앞두고 회의록이 여권에 유출된 그런 정황입니다.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세 대사의 녹취록 내용을 추가 폭로했었는데 권영세 대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지인들과의 오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북한 대변인이 돼서 더러운 역할을 해왔다. 방코델타 아시아인가 이게 실책이다. 나도 제국주의에 대해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인용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 듣기 좋은 방법으로 구슬러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굴욕적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인 것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오도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이 권영세 대사의 당시 발언 취지를 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 박근혜 후보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한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예. 이건 역시 NLL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걸 무력화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당신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NLL의 그 토대 위에서 평화 수역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와중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경향신문 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부산 유세 발언과 정상회담 회의록 엊그저께 공개가 된 정상회담 회의록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부산 유세 발언 놀랍게 흡사한 내용을 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흡사하냐라고 하자 기자들이 김무성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지가 말해놓고 지가 모른다 그러면 그럼 내가 알아 그러면요? 이 김무성 참, 네. 의원의
무성의 그 해명이 무성의하다. 그런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로 해명을 할 수 있죠? 예. 그냥 뭐 차라리 내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지. 글쎄 말입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문원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자신이 정리해서 들은 얘기를 갖고 그 자리 유세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정문원 의원이 얘기한 것과 그저께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은 다르잖아요. 많이 틀립니다. 뭐 다 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봤다는데 내용은 저거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한겨레가 일면에서 사진과 함께 실었는데 예. 대화록 입수 발언은 사실이다. 김무성에게 유출자가 누구인지 보고하는 문자가 카메라에 걸렸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꼴불견. 예, 김무성 의원에게 문자가 하나 떨렁 왔는데 어제 대표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은 김재원, 확인해준 사람은 서병수, 이혜훈이란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께 NLL 국조를 제안하자고 건의드릴 참입니다. 이런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이라고 한 걸로 네. 봐서는 네. 이건 대표님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김무성 그렇죠. 전 원내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대표님은. 대표란 것은 예. 예. 자, 그러자 그러자 여기서 지목된 김재원 의원이 예. 바로 또 김무성 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김재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문자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고 중진회의에서 형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발설자로 제가 의심받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세코초는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발설 내용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발설. 있는데 나는 아니다. 발설한 사람은. 그렇죠. 아니 통상 진짜 김무성 의원 말대로 그런 말을 김무성 의원이 안 했다면은 이런 얘기 왜 오가요? 이런 얘기가 오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끼리 그냥 다 뽀록 나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3자 확인은 다 해주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습니다. 기자들 취재할 것도 없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뭘 때문에 확인을 해. 이거는 그렇죠. 김무성이 한 발언이 맞다. 김무성이 이제 그 회의 시간에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가지고 그걸 갖고 읽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한 것을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제 발설을 했다라는 그 누군가의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김재원이 제가 그 얘기를요 제가 발설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김무성 의원이 실토한 대로 지난해 그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자신이 이 대화록을 받고 불법적으로 받고 예. 그걸 공표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제가 우스개를 한마디 하면요. 예. 우스개라고 미리 토 달았습니다. 예. 김부성 의원의 가장 큰 죄는 들킨 죄입니다. 그렇죠. 안 들켜야 되는데 예. 들킨 죄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새누리당에서 잘하든지. 새누리당에서는 무슨 죄든 다 용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들키는 예. 죄입니다. 왜 들켜가지고 이렇게 뽀록이 나눴습니까? 윤창중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윤창중도 들킨 죄지 성추행한 죄가 아닙니다. 예,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윤창중은 그에 비해 옛날에 한 사람들에 비하면 양반이지 뭐 그 정도야. 예. 자, 그런데 이 김무성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유세 예. 때 했던 발언. 회의록을 보고 읽은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무성이 발췌록을 본 거냐,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록을 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유세 때 읽었는데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인용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저항감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 저항감이라는 표현은 그 국정원이 보관 중인 전문에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회의록 발췌본 7페이지에는 들어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봤다는 김무성이 얘기네요. 봤다는 회의록은 발췌록이 아니고 발췌록 정도가 아니라 전문을 봤다는 겁니다. 김무성만 본 게 아니라 예, 그 김무성이 앉아서 이게 뺏겼었겠어요. 밑에 보좌관이 뺏겼었겠지. 네, 보좌관이라는 사람도 아마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예, 그 사람도 봤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밑에 조사하면 다 나오겠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예. 박근혜는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불문 가지지 뭐 그거 뭐 긴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심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박근혜도 회의록을 봤을 것이고 알 건 다 알았을 것이고 보고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건 뭐 그냥 뭐 모략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죠. 예, 이젠 정황이 아니라 예,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는 일만 남았군요. 예. 예. 당시 대선 캠프의 역학관계를 알고 있는 김종철 한겨레 기자가 이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이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선 캠프를 총지휘한 선장이다. 예. 그리고 권영세 대사는 선거 전략 수립과 각종 현안 대응을 담당한 1등 항해사였다. 예. 쉽게 말해서 박근혜 캠프의 1, 2인자였던 셈이다. 적절한 표현이네. 그렇습니다. 예. 이 김무성 의원은 처음부터 선대위 실세였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9월 말 1차 선대위 구성 때 명목뿐인 중앙선대위 의장단의 한 명이었지만은 당내 인적 쇄신 논란으로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10월 11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나는 꼼수다에서도 김무성의 복귀가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고 그의 복귀는 공작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견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역할에 충실했던 셈이 됐습니다. 예. 자,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 19대 총선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왔는데요. 종합상황실장 시절에는 대외 발언을 삼갔지만은 수시로 박근혜 당시 후보와 대면 또는 전화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수시로 박근혜 후보와 독대했던 선거 캠프 내 1, 2인자 김무성, 권영세가 대화록의 실체를 알고 대화록의 내용을 심지어 전문을 본 것이 확인된 이상 박근혜 후보는 몰랐다. 이거는 도저히 가정하기 힘든 박근혜 억지입니다. 후보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면은 예. 허수아비한테는 보여줄 이유가 없죠. 예.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면은 후보한테 이런 아주 메가톤급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 호재를 보고하지 않고 둘이만 알고 있었다? 예.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뭐 우리가 답을 내지는 맙시다. 그냥 예. 알만한 사람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요. 자, 일단 김무성의 혐의. 예. 어제 우리 김익한 명지대 명지대 교수가 나오셨죠. 예. 어제 아침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김무성에게 문자가 도착한 거, 그 얘기는 사실은 그 후에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자, 회의록 본 것이 거의 확인됐습니다. 된 거죠, 사실상. 확인됐기 때문에 김무성에게 어떤 벌이 예상되느냐,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경향신문을 보면은 3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봤다면,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회의록 내용을 말한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당시 회의록이 2급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해당되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벌은 피하기 힘들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익환 교수 얘기로는 예. 공공기록물 관리법, 그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김 의원은 아니구나. 국정원 사람들에 해당되는구나. 예. 국정원법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금지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비밀 자료에 대한 것도 공표에 대한 위반에 해당되는 법이 있고요. 또 뭐였습니까? 네. 정보공개법. 예. 정보공개법에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련되는 법조항 위반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몰래 유출한 회의록을 본 것이라면은 김무성 의원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김무성 의원은 만약에 법정에서 또 이렇게 시비를 얘기하겠죠. 다툴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또 떠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 누군가 또 그 사람이 몰래 유출한 그 사람이 또 잡혀 들어가겠죠. 꼬리자르기라고 합니다. 이거 예. 전문 용어로. 자, 한겨레를 보니까 역시 박근혜 후보 모르게 원세훈에게 대화록 공개를 과연 이들이 요구했겠는가. 김무성과 권영세가.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박근혜 캠프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예. 것이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대화록 공개 파문. 그동안 청와대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대화록 파문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던 것인지 또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한겨레 기사가 2면에 실렸고요. 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자가당착과 관련한 기사가 또 경향신문 4면에 실렸습니다. 뭡니까? 2011년 6월 1일 북한은 남한 당국자들과 비밀 접촉을 가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우리 쪽 참석자들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제발 사과해달라, 제발 사과해달라 이렇게 애걸했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했습니다. 뭐 목적은 뻔하죠.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이게 정부 발표가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사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니들이 왜 의심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정치 공세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쪽 정부 인사들이 북한에다가 제발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해 주세요 이렇게 애걸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은 또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면서 돈 봉투까지 껄낌없이 내놓고 유혹하려다가 글쎄. 우리에게 망신을 당했다라고 매수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보도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보도도 잘 안 됐습니다. 예. 자건 알고는 있는데 나는. 네, 그렇습니다. 뉴스를 업으로 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좀 아는 내용인데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하여간 이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당시 정부와 여당은 외교적 결례다, 상식이하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를 망신 주기 위해 관례를 깨고 이를 공개한 북한의 정략적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간에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외교적 결례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던 당시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북한 동의 없이 그러니까 덜컥 공개했단 말이죠. 이게 자가당착 아닙니까? 자가당착이죠. 자, 오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또 어떤 기사를 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예, 우선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대화록에 대해서 첫 반응을 보였는데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몽준, 김문수 이런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그때 우리한테 와서 했던 얘기를 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작년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보다는 조선일보가 방점을 둔 건 뭐냐면 NLL은 유령선이다. 14선언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4선언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결과물이죠. 14선언에 이제 다 나와 있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전문에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글쎄 말입니다. 딴 나라에 사나? 14선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NLL을 포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죠. 포기 두 자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참. 자, 이 북한이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한 건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이미 국정원이 발표한 대화록 전문에도 명징하게 나온 것은 NLL의 토대 위에서 평화수역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NLL을 부인하고 철폐하고 그렇다면은 NLL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수역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되죠. 엄격히 따지면은 조선일보는 미국을 비난해야 돼요. 미국이 70년대 보고서랑 나왔잖아요. 기신자랑 국제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뭐 이렇게 미국이 오히려 그런 걸 주장했다면은 타당하지 않은 선이라는 것을 미국을 신나게 비난해야지. 엉뚱한데 자식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세상을 사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자, 동아일보는 어떠냐? 문재인이 경직된 내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을 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가요? 김장수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는 그런 반증의 사례가 아니냐라고 동아일보가 짚고 있는데. 그 당시 국방장관 했죠, 김장수 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설명을 했고 북한이 이걸 이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를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제가 어제 인용을 한 바 있는데 예. 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장들 문재인 의원의 그런 입장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자, 이게 참 조선 동화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입증하기 위해 애를 무던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재인 의원 반론이 있나요? 이거는 뭐 일방적인 그 김장수 전 반론이 안 보이네, 기사에 보니까. 장관의 예. 그 전 장관의 그 양반의 정엄만을 실은 거네요. 증언만을. 신동아와의 인터뷰. 그것도 2011년 2월 인터뷰. 과거입니다. 예. 과거. 예. 아니,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인 문재인한테 물어봐야죠. 네. 네 옛날 이런 말 했나? 이렇게. 그래야 기사가 균형이 짜이는 건데. 지금 뭐 조선 동화는 진실, 진상 이것과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기사 균형은 갖춰줘야죠.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의도가 있고 없고는 둘째치더라도 네. 다투는 사안이면 최소한 당사자의 상대의 반론을 들어주는 게 그 기사의 기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일보가 문재인 의원의 주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문재인 의원이 어제 2008년 1월에 만든 대화록인데 이번에 공개한 것이 예, 208.1 글자가 찍혀 있었다 했죠. 원본과 원본과 달라서 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오, 이거 이번에 얘기가, 공개된 것조차도 원본과 달라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커지는데.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의 결탁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예. 이 양반이 이 말 함부로 하는 양반이 아닌데, 자, 이런 주장을 편 걸로 봐서는 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또 요구한 걸로 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화록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내용 조작은 없는지, 특히 대화록이 박근혜 후보 진영으로 들어가 선거에 악용된 경위 및 후보 측과 국정원 사이의 결탁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굳이 복사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사기에 복사해서 주면 되지. 예. 굳이 꼭 뭐 이유를 떠나서 별도의 문건으로 예를 새로 들어서 만드는 뭐 거. 검찰에 진짜 고등법원장 영장을 가져와서 또는 국회 3분의 2 합의로 제출해야 된다면은 원본을 복사해서 주면 되지. 예. 왜 그걸 새로 만들었을까요? 예. 나는 거기에 무슨 뭐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양도 한두 장도 아닌데 예. 저 원문이라 그러면 113쪽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손을 왜 뺏기고 있어? 그냥 복사기 주르륵 복사해서 한번 주면 되지. 이른바 이 보수 우파들, 한국과 일본의 보수 우파들은 역사를 제멋대로 가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이. 이 문재인의 이런 그 조작 의혹이 예. 있다고 봐요. 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혹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아마 이거 어제 우리 김익환 교수님처럼 저는 이게 특급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국회나 검찰에 맡겨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네. 특별검사가 바로 잡아오고 조사하고 직접 해야 되지. 아마 특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검으로 가서 네. 과연 진상이 규명되겠는가 이렇게. 그래도 특검이 그나마 그래도 강한 수단이지. 차라리 딴 게 뭐 있나요? 그런데 특검을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특검 그래도 2명 중에 1명 예.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은 자, 뭐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제 생각에는 지난번 그 내곡동 특검처럼 내곡동 그래도 특검처럼. 그만하면 내곡동 특검 선거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 야당이 추천한 그 특검 후보들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요구, 예. 또 강력한 어떤 분기탱천한 모습들,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때는 여권이 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다. 아, 그럼요. 예, 오죽하면 그때 그래도 이명박의 아들도 바로 소환해서 예,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이전에 검찰 소환에 소자도 못 꺼내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뭐 특검도 누가 임명되는 자가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나마 그래도 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 중에 하나는 특검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 했습니다.